제 소개를 이제 잠깐 드리자면, 저는 애터미 정보를 9년 전에 들었고요. 애터미를 1년 동안은 제대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1년을 버티다가 나왔고요. 제대로 이제 애터미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한 지는 이제 올 12월이 되면 정확하게 8년입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일은요,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또 식약청에 가서 품목허가를 하고 또 대학병원에 가서 독성 테스트도 받고 또 물건을 직접 파는 일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스코리아라고 소개를 드렸죠? 예, 제가 이뻐서일까요? 아니에요. 예, 우리 엄마만 저보고 이쁘다고 합니다. 예, 전 시집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요. 예,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북에서 평안북도에서 두 분 다 피난 오셨고 엄마는 한 분도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남한 땅에도 연고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딸로 태어난 거는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입니다. 그죠? 결혼을 안 한 여자는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입니다. 그죠? 고졸하고 대졸하고 봤을 때 고졸은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많이 배우지 않고 돈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성질도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인품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그 강한 사랑, 그리고 책임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보잘것 없고 그냥 평범보다도 더 못한 제가 어떻게 애터미에서 훌륭하게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자림하게 됐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은 저희 오빠예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이제 이덕우 단장님이신데, 예, 하지 마세요. 저건 별로 사연이 많습니다. 맏아들인데 다단계를 몇 년 했어요? 17년 반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막내인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 엄마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엄마가 저를 모셨다고 우기고 계세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빠 때문에 치과 재료를 열심히는 했는데,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 현실을. 그게 뭐냐면, 나는 을이구나. 철저한 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하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을로 살겠구나. 그래서 저는 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갖고는 제가 절대 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이신 오빠께서 한번 어느 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들어봤는데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의사 선생님이나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갑이 아니었어요. 저하고 똑같이 을이었습니다. 어떻게 을이냐? 시스템을 갖지 않은 사람, 즉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예, 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을인데 을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스템을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조그맣지만 잘 운영하고 있던 치과의사 재료를 접고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업으로 들어왔던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이래요. 시간이 자본이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빨리 끝내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전업으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전업으로 했고 3년 해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예, 3년 했는데 1년에도 50에서 100, 2년에도 50에서 100, 3년에도 50에서 100. 제가 깨달은 건 내가 봤던 건 책에서만 있구나. 현실에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던 치과 재료 쪽으로 또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잘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병원과 병원을 돌아다니는 건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범한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못 읽어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몇 년 떠났다 다시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치과대학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제가 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무한경쟁 시대에 놓이면서 그분들도 돈벌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갑이 어려워지면 을은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치명적이었던 건 제가 일일이 들고 다녀서 찾아다녔던 그런 세일이 아니라 치과재료 쪽에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서 제가 취급하고 했던 치과재료가 직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대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있는 을의 위치는 더 피 터지는 레드오션인 걸 모르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제가 이제는 돈벌이가 거의 안 될 때쯤에 또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또 우리 오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 놓고 1년도 안 돼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화장품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도 않고 일단 뺏었어요. 왜 뺏어? 그거 돈 안 줬습니다. 이유는 제가 먼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한 1억 정도 빚을 졌는데요. 그 빚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오빠가 빌려가서 안 갚은 돈이었어요. 네, 안 갚으니까 당연히 이자도 안 주죠. 그래서 화장품 한 세트를 뺏었는데 너무 초라하고 박스도 엉망진창,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이 아니었고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했던 그 회사에서 화장품은 전부 한국콜마에서 OEM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제조원이 한국콜마예요. 제가 스킨을 손등에 발라보고 금방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스킨은 그냥 물같이 뚝 떨어지죠. 근데 이건 에센스같이 에멀전 타입으로 쫀득쫀득했어요.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가입비도 없고 물건 안 사도 회원 등록 된다니까 빨리 써줬어요. 혹시 알아요? 혹시나 박시나? 그죠? 그래서 얼른 회원 가입은 하고 나는 안 할 거야. 오빠는 말려도 또 할 거니까 해.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 이거는 판매가를 붙여도 마진이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팔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해. 그리고 화장품값 안 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웃겼던 건 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일 처지가 아니었는지 분명히 인터넷 홈 쇼핑몰이라 그랬는데요. 회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계속 줄여서 2,000에 30만 원짜리, 요즘은 그런 방도 없죠. 딱 나왔는데 노란 딱지가 붙었었어요. 그게 뭐냐? 가스가 끊긴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내 인생에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커피숍에 앉아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저는 저희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엄마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래, 하자. 죽고 나서 하나 한번 해보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그래서 애터미를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할 수 없이 했어요? 가스가 끊겨가지고. 예, 근데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애터미가 제가 이제는 저희 엄마를 아주 편안하게 잘 모시는 그런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 애터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저는 모든 리더분들이 다 자기만의 백그라운드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애터미 강의를 하죠.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닥다리는 뭐예요? 올라가라고 있는 거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은 이 사회 계층이 세 가지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밑에 서민층, 중간에 중산층, 그 위에 상류층.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뉴스에서도 그러고 밑에 두 개 더 계층이 생겼습니다. 서민층 밑에 뭐예요? 극빈층. 그리고 그 밑에 뭐예요? 에너지 극빈층.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위치가 어디였냐? 여기서 계속 여기였습니다. 에너지 급빈층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는 말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들. 한여름엔 쪄 죽고 한겨울에 얼어 죽는 분들. 예, 저도 여기 있었어요.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도 석세스에서 얘기하죠. 덜덜덜덜덜 떨었다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려가라고 가르쳤어요? 올라가라고 가르쳤어요? 올라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저희 오빠는 부모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희 현실이. 그런데 애터미에 오니까 뭐래요? 사닥다리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놔준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라, 올라가. 우리 부모님처럼 올라가라.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계속 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애터미 정보를 주면 잘할까, 잘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해요,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몇 번 나락으로 굴른 사람은요,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벽이 나오면 그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뒤돌아섭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러고 포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분명히 애터미는 올라가라고 해줬는데 제가요 여기서 다리를 올려놓고 내려놓고 올려놓고 내려놓고 계속 그랬습니다. 제품이 팔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뭐냐? 시작 일을 하면서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애터미에는 훌륭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누구예요? 백발청년 이성현 박사님이. 애터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렵고 낙심에 빠지고 이 세미나에 올 차비가 없거나 같이 올 사람이 없으면 세미나에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저는 이 애터미 세미나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 잘하고 싶은데 일은 잘 안 풀리고 너무나 낙담해 있는 제가 세미나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성현 박사님이 저한테 축복과 같은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그분이 여기에서 이 못 올라가는 이 사람들한테 절대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왜냐?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 실패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못 올라간다. 그런데 이 한 칸은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를 단숨에 바라보니까 그렇게 어려웠고 그 어려움의 질에 내가 포기를 했구나. 딴 건 모르지만 저는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열심히 합니다. 꽤 안 버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혜정아, 너 딴 건 모르더라도 한 칸 한 칸은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큰 용기를 얻고 그날 밤에 들어와서 저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굳은 약속.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일주일 후는 없는 거야. 1년은 없는 거야. 너는 오로지 하루만 있는 거야. 하루살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네 인생에 이걸로 한번 딛고 일어서 보자. 그래서 저는 하루를 내 평생인 것처럼 살자.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만 살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100년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거의 전쟁과 같았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저를 안아주고 제 엉덩이를 두들겨 줬습니다. 이혜정 화이팅.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은 또 하루를 100년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어렵게 내 앞에 놓여진 사닥다리를 건너갈 수 없었던 제가 꽉 찬 하루가 7개 모이니까 꽉 찬 일주일이 되고 꽉 찬 일주일이 4개가 모이니까 꽉 찬 한 달이 되고 꽉 찬 한 달이 12개가 모이니까 꽉 찬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비틀비틀 하면서 제가 여기에, 전 아직 상류층은 아닙니다. 근데 중산층엔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 건 여러분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멀리 보지 마. 당신의 삶이 전쟁과 같다면,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면 여러분 하루에 주목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가면 너나 해. 너 났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저는요 아무도 안 말렸어요. 말리는 건 사치였습니다. 제 주변에서. 왜 그래요? 저희 오빠는 애터미가 6번째입니다. 저는 2번째예요.
우리 남매가 별이 몇 개예요? 8개. 이미 주변은 초토화됐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세상의 인심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친척이나 우리 주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하면 안 받으면서 꼭 결혼식 청첩장은 보냅디다. 예. 그래도 우린 또 갔어요. 씩씩하게. 왜? 우린 씩씩한 건 자신이 있으니까. 딱 가죠? 여러분, 한국 땅에서 대낮에 토요일 날에 홍해를 경험합니다. 저희는. 쫙 갈라져. 쫙 사람들이. 예. 결론은 뭐예요?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거나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슬펐어요. 그게 슬펐습니다. 그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왜 니네 남매는 했다 하면 다단계만 하냐? 뭐 피가 다단계 피냐? 머리를 열어봤으면 좋겠다. 승질 같아서 확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난 2번째야 이랬어요. 네. 다 지켜보고만 있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1년 버티나 보자, 2년 버티나 보자, 3년 버티나 보자. 근데 어떻게 계속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돈꾸러 안 와. 네.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소문이 들리죠. 그래서 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 올라오더라, 안 올라오더라? 따라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보세요. 될 때까지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비결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해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면서 우리 세대는 이분을 이 로고를 기억할 겁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거기에 기자가 가장 성공한 패션 제왕입니다. 이 래프 로렌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냐? 이 사람이 딱 3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운이 좋았고, 2번째, 타이밍이 좋았고, 3번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지지해줬다. 이게 내 성공의 3가지다. 제가 이걸 딱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 애터미하고 똑같다. 결국은 성공의 맥은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전 세계 똑같구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CEO는 똑같구나. 이 사람이 운이 좋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유대계 러시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만일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큰 성공을 못 이뤘을 겁니다. 2번째, 타이밍. 이분이 패션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을 때 1960년도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미국은 철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이 굴뚝산업에다가 사업자들이 돈을 투자했지 옷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앞으로 이 패션이 굉장한 중요한 산업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란 걸 인지하고 자본가들이 돈을 막 투자했을 때라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10년만 뒤졌다면, 1970년대 창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은 없었을 거다. 나는 1960년대 그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다. 3번째는 이 사람이 유니크한 건 뭐냐면 이분이 패션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만든 건 뭐냐? 넥타이였습니다. 근데 넥타이도 트렌드가 있고 계속 유행이 돌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들 이렇게 폭이 넓은 좁은 넥타이를 만들 때 이 사람은 폭이 넓은 넥타이를 만들어서 보통 3불에서 5불에 파는데 이분은 길거리 자판에서 파는데도 뉴욕에서 15불씩 판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자판의 그 넥타이를 알아본 겁니다. 버그도프 굿맨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의 MD가 딱 그 넥타이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패션에 재능이 있어. 한번 우리 백화점에서 팔아볼 테야? 또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나 내줄까? 당신은 옷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해. 그러면서 자본도 대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못 만났다면 지금과 같은 패션 제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딱 애터미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운.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전 좋습니다. 젊은 사람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저의 운은 대박입니다.
애터미 한국에서 시작해서 모든 강의가 한국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 내에서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 속리산에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지만 앞으로 보세요. 한국 사람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들이 이 애터미라는 제품을 써보고 이 사업이 뭔지, 이 사업이 해보고 싶어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 안 와요? 옵니다.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얻고 밥을 먹고 관광을 하고 돈을 쓰고 갈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근데 우리가 그럴 일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보도 제일 먼저 듣고 회원가입도 제일 먼저 하고 제품도 제일 싸게 제일 처음 써보고 제일 먼저 멤버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창업자 박한길 회장님. 예, 고집불통. 예, 살면서 이렇게 고집 센 남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집은 어디에 강해요? 원칙에. 그리고 눈물보입니다. 눈물보. 잘 울어요. 어느 때 울어요? 타인한테 국률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아무 때나 웁니다. 전 도망가요. 예, 전 남자 우는 거 못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박한길 회장님한테 제일 감사하는 게 해외를 나갈 때 더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네트워크는 그룹 비즈니스라는 걸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이 시스템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회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모든 세미나는 뭐예요? 공짜입니다.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에서 우리가 돈을 받죠. 그거는요 여러분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값이지 세미나에 들어가는 모든 임대료와 이런 영상팀에 대한 그 비용은 전부 회사가 지불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해외는 여러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장소를 또 누가 주관을 해요? 회사가 주관을 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가서 앉아서 들으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고졸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튀어나가서 파트너를 위해서 호텔을 얻고 세미나장을 얻고 거기서 제가 통역을 얻어서 세미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잘해봤자 한 개 나라겠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 모든 걸 누구의 돈으로 한다? 회사의 돈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마음이 녹아있는 겁니까? 창업자의 마음이 녹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이밍.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손든 분들 저는 동지애를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엾고 가장 용감해야 되고 가장 숙제가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애터미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손든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지금 손든 분들은 아마 엄마 아버지 얘기만 해도 눈이 붉어질 거예요. 나한테 잘해줬든 못해줬든.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키워졌거든요. 6.25 사상으로. 손든 분들 중에 아무도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어떤 분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안 보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 닿는 날 내가 모시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안 가능합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만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노후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공부를 잘해서 밥을 먹고 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다 자식한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거덜이 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키운 아이들한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한 게 없고 아이들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의 영역에 로봇까지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터미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반드시 이 애터미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잘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살지 않은 사람은 잘 죽을 수가 없어요. 웰 다잉 하려면 웰 비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숙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해피엔딩. 부모의 해피엔딩, 나의 해피엔딩, 자식의 해피엔딩.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답을 제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후가 준비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개개인의 비극일 수 있는데, 만일에 도구가 지어진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보고 진짜 이 일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초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후가 준비 안 된 숙제가 많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친구고 조력자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보고 써보고 경험해보고 이게 진짜 합당한 잔치라면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초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또 하나의 타이밍은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빨리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이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 세계에 이 애텀이라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들한테 뭐라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먼저 알아보고,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누려보고, 그들한테 뭐라 하면 돼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이게 그분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애터미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 그래서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전부 여러분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품을 먼저 써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나가서 자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뭐라 그래요? 너나 써, 너나 해, 너 어쩌다 그렇게 되니,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딱 써본 사람은 애터미 나쁘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애터미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써봤더니 나는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들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써. 파는 게 아니에요. 너도 써봐. 왜? 좋고 싸니까. 나도 이거 죽을 때까지 쓸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써보면 홀딱 반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써. 그러면 써본 분은 여러분 절대 애터미 나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애터미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남자들이 왜 평범한 주부들한테 지는 줄 아세요? 체면 때문에 물건을 그냥 줘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쓸 때까지 전화합니다. 쓸 때까지. 써보면 아는데 남자들은 그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요 반드시 죽이고 와야 되는 년이 있어요. 예, 왕년이를 죽이고 오세요. 왕년이를 끝장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말이야 왕년에. 그 왕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그 왕년이를 없애면 여러분 누구한테나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누가 머리카락 빠진다 그러면 막 가서 샴푸 얘기하고 싶고, 누가 막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입에서 냄새가 나면 치약 얘기가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안 써보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 플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건을 써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100명 중에 99명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나 안 해, 너나 써, 너나 했다가 제품을 쓰면 대화가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 물건 쓸 거야, 계속. 근데 나한테 사업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 그래놓고 누가 머리 이러고 있으면 샴푸 짓는 거 소개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애터미 사업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일부러 초보자분들하고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미팅할 때 싸워요. 뭐 갖고 제일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다 알겠는데요, 난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돈 있거든요? 그럼 없어요. 돈 있어요. 이쪽에서 끝까지 없대요. 그럼 제 별명이 쌈딱이거든요. 기질이 또 나와. 돈 있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더 크게 얘기합니다. 생활비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신용불량자도 생활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비가 애터미 사업비입니다. 무슨 돈이 더 필요합니까? 생활비요. 생활비가 우리의 사업비입니다. 우리끼리, 평범한 우리들끼리 똘똘똘똘똘 소비자가 뭉쳐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하자. 공동구매하자. 공동으로 쓰자. 그리고 공동으로 매출 올린 거 공동으로 돈을 나눠갖자.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거기서 공동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게 새로 대출받은 돈이 아니고 어차피 써야 될 생활비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돈이 있어요. 신용불량자도 돈이 있습니다. 뭐예요? 생활비. 생활비를 쓰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그걸 이해한 사람, 아 생활비가 사업비구나. 그걸 이해한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여러분 그걸 이해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돈에 환장한 사람. 왜 환장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딴 건 모르지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좋고 싼 물건, 이 정직한 보상 플랜에 내 부지런함만 더하면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튀어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벌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말주변이 없다, 그건 다 변명거리에 불과합니다. 불과해요. 뭐만 하면 돼요? 물건을 써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이 너무 비싸. 그래서 안 사도 될 물건을 얘기한다면 내 양심에 꺼려지겠죠. 근데 어차피 쌀 물건이 그 어디보다 좋고 싸다면, 내가 용기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저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애터미 한 겁니다. 우린 딱 하나입니다. 이 제품을 알아봐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이 술술술술 풀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어서 해결될 건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애터미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사장님, 저는 이제 다 알았고요. 이해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열정이 없어요. 그 얘기 하세요. 그거 제일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열정이 씨 보이나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되게 쑥스러움도 많고요. 낯가림도 심해요. 저는 언제 제일 씩씩하냐 하면 일할 때 제일 씩씩합니다. 집에 가면 안 나가고요. 나오면 집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왜?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내 생계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남자들하고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거 꼭 남자같이 그렇게 훈련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을 딱 떠나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열정으로 생각했냐? 저 열정 없습니다, 여러분. 저요, 한 번도 애터미 얘기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아니 애터미 얘기 듣고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럼 저는 결혼 100번 했을 겁니다. 남자 볼 때마다. 그죠? 여러분, 자식이 항상 이쁜가요? 아니죠? 근데도 끝까지 못 놓죠. 탯줄이 안 끊어지고 있죠. 보이지 않는 탯줄이. 왜 그래요? 책임감. 여러분, 책임감은요,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징글징글한 사랑이에요. 예. 우리 엄마가 지금 91살이신데요. 지금도 저 집에 들어가면 제가 막내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러고 신발 이렇게 막 벗어 이러고 들어가요. 예. 그럼 우리 엄마 저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밥 먹었니? 예. 91살 먹은 엄마가 56살 먹은 딸한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밥 먹었니? 예. 그게 엄마고 그게 자식입니다. 책임감. 여러분, 애터미 열정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책임감.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여러분 책임감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만일에 돈 주고 뭐 살 수 있다면 시장 가서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거 뭘까요? 남편 10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예. 자식은요, 저는 아들은 안 사고 싶고 딸은 한 20개 사고 싶어요.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돈이 있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열정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 뜨거운, 아주 징글징글한, 사랑보다 더 뜨거운
오래 식지 않는 그 책임감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숙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